좀 프로준 기존의 직구판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K 에디션 같은 경우는 모터의 가감속 부분이 이제 펌웨어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가감속 락이 풀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준 셔플은 모터가 움직일 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락이 풀려져 버려 가지고 그냥 동일한 속도로 우 하고 올라가서 조금 더 이제 빠른 모터 속도를 얻게 되어서 이제 출력 속도가 조금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UV LED 부분이 전체 광량에서 이제 70%에서 8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락이 걸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전체 광량의 광이 높아진 거죠. 광이 높아지면서 출력 속도가 모터 가감속까지 추가가 되어가지고 약 1.8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30미크론 한 3.5초에서 4초대로 출력을 하던 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초에서 2초대로 줄어버린 거죠. 굉장히 이 출력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출력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출력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놀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터 드라이버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TMC 드라이버, FDM 방식의 3D 프린터도 많이 쓰시잖아요. 거의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얘도 이제 그 모터 Z축 모터에 TMC 드라이버가 들어가면서 소음이 거의 없어요. 출력하면서 소음이 없고 네, 이 프로준 셔플 K 에디션 쓰면서 느꼈던 게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사무하는 공간이랑 이제 작업하는 출력하는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한데 출력하는지 이제 팬 소리만 듣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팬 소리만 듣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이 레진을 사용한다는 거는 냄새 때문에 같은 공간에 두고 방 안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적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방 안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음에서 조금 자유롭다? 뭐 팬 소리가 조금 소리가 나긴 하지만 소음에서 굉장히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트, VAT라고 해서 이제 빌드 레진 탱크 있죠. 레진 탱크와 그 다음에 필름을 달아줄 때 그 사이에 이제 가스켓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K 에디션에만 달려 있는데 요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LCD와 필름 사이를 조금 더 밀착시켜 줄 수 있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포톤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설명을 할 때 포톤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포톤에는 LCD와 그다음에 그 필름 사이에 강화 유리가 있어요. 그 LCD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유리가 두껍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LCD에서 마스킹 되는 UV로 마스킹 되는 부분이랑 LCD가 빌드 플레이트에 붙어서 실제로 경화되는 부분이랑 약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빛에 약간 번짐 현상 같은 게 생기면서 빛이 약간 조금씩 딱 달라붙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톤의 출력물들을 보면은 약간 뭔지 모르게 그 블럭 낀 듯이 약간 해상력이 조금 떨어져요. 선예도가 조금 떨어진다, 뭐 쨍한 게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선예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포톤은 같은 해상도 0.047 미크론이고 같은 레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CD와 필름 사이의 이 갭이 최대한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프로준 셔플보다 얘는 이제 더 두꺼운 안에 가스켓이 들어가면서 필름이 좀 더 LCD 안에 LCD와 밀착이 되면서 선예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가서 해상도가 더 쨍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예전에 와나우 D7 같은 경우도 원래 강화 유리가 붙어 있었는데 그런 단점들이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강화 유리가 사라지고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런기 때문에 이런 선예도 부분에 있어서 뭐 VAT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펜도 이제 이 부분에도 따로 뭐 보드가 들어가서
이제 출력할 때만 팬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팬이 돌면은 이제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드나 이런 게 고장 날 수 있는데, 이제 출력할 때만 그 UV LED에서 나오는 발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돌기 때문에 뭐 소음도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는 덜 시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V LED의 광량이 올라가면서 출력 속도가 약 1.8배 올라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LCD 수명을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출력 속도가 짧아진다는 거는 이 LCD가 UV LED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LCD 이 프린터에서 소모품이에요. LCD는 LCD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소모품인데, UV LED가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자외선을 쏟아 보면은 이제 발열이나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오랫동안 계속 사용했을 때 3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멍이 생깁니다. LCD에 이제 손상이 가면서 멍이 생기면서 그때는 LCD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LCD의 비용은 뭐 1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뭐 소모품 뭐 이렇게 1년에 몇 번 가는 걸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데 뭐 상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은근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가 최대한 LCD에 발광하는 시간이 적으면 좋은 거겠죠. 적기 때문에 좀 더 LCD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고, 좀 더 장비로서의 수명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CD 3D 프린터를 구매하시기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셔플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이제 뭐 단점에 대해서 조금 풀면은 단점이라, 일단은 USB 방식이 아니에요. USB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컴퓨터에서 입력한 이제 출력물 데이터, 슬라이싱한 데이터를 USB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3D 프린터처럼 이제 와이파이로 동작을 하게끔 이제 하면 좋은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있지 않아서 따로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무선 공유기를 이제 랜으로 달아주시거나, 익스텐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유기를 연장을 해서 바로 옆에다가 랜을 연결을 해서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좀 원격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랜 카드가 이제 호환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랜 선을 그 노트북에 꽂았을 때 바로 나노 DLP로 접속을 해서 이제 지금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 요런 게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요런 게 따로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전원만 놓고 그냥 뭐 바로 실행을 하는 형태가 되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좀 USB 형태로 출시를 했으면 좋은데, USB 형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이 조금은 비싸다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LCD 3D 프린터는 처음에 와나우 D7이 너무 가격을 세게, 약하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너무 때려버려가지고 이제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부분들이 100만 원 이하, 거의 50만 원 이하. 포톤 같은 경우는 요즘 300달러에 판매하더라고요. 요즘 되게 포톤 S도 출시하기도 하고 좀 저렴한 가성비로 많이 통하다 보니까 3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요 K 에디션 국내 정식 가격으로는 198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일한 스펙이잖아요. 거의 봤을 때 해상도도 2K 47미크론이라고 하고, Z축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뭐 그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LED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하시니까 동일한 스펙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5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뭐 국내 포톤이 뭐 정식 출시한 거는 뭐 70만 원 가까이 되긴 하지만 와나우 D7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프로준 셔플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 두 개,
살 수 있는 금액, 혹은 3개 직구를 했을 때는 4대까지, 포톤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사실 비싸다면 비싼 거니까요. 네. 아무리 이게 좋은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사용해봤는데 출력 안정성도 높고 굉장히 잘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고 해상도도 높습니다 라고 하는데, 모든 3D 프린터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프린터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저렴한데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요 이렇게 레진으로 출력하면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구매하시면 7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 처음 LCD 방식의 3D 프린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괜히 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광량 뭐 이런 거 상관없다, 프로즌 셔플 그냥 구매하고 싶다면 직구로 구매했을 때는 약 130만 원? 관세나 배송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케어나 뭐 국내 출시해서 뭐 K 에디션으로 뭐 개선도 되었고, 그다음에 뭐 1년 동안 뭐 이런 보증 기간을 동안 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 에디션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겠죠. 아무튼 단점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로는 좀 비싸다, 타 LCD 프린터에 비해서는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세 번째로는 뭐 나노 DLP라고 해야 될까요? 나노 DLP가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좀 포톤을 예로 드는데, 포톤은 치투 슬라이서에서 그냥 변환한 데이터를 USB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USB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출력 여기서 인식을 해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 프로즌 셔플 같은 경우는 치투 슬라이서에서 서포터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고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따로 나노 DLP로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레진 프로파일을 넣어준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노 DLP 요게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3D 프린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 뭐 기계를 좀 좋아하시는 이런 메이커 분들이라거나 다양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뭐 크게 접근성에 있어서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건 좀 관심은 없고 그냥 출력만 알아서 누르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좀 기계치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억지로 짜내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가격 조금 비싼 거 빼고는 단점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 판매하는 K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년 보증 기간이 없는 노 워런티 버전도 있어서 좀 198만 원,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노 워런티 약 130만 원 좀 후반대였나? 그 정도 금액대로 알고 있어요. 150만 원 이하니까 직구를 해서 구매하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프로즌 셔플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노워런티로 접근을 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프로즌 셔플 K 에디션의 사용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지금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 20분이 좀 넘는, 25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떠들게 되었는데, 추후에도 계속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다음에 뭐 사용기 툴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점들이 뭐 단점이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영상을 또 추후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질문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아직 해소가 안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3D 프린터를 리뷰를 하고 있는 하비웍스의 윤재희였습니다. 자, 구독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